아유 리얼님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때문에 또 그것도 가까운 데서. 네. 저는 구지 쪽에 있었고. 저는 가사 안에 있었고. 아니 가디에 어떻게 또 올라오실 일 있으셨어요? 제가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오셔서 이제 그 관련된 계약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야 가디에 지산 가지고 계신 분들 뭐 1초 컷 그러던데 그때 그렇게 분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분양을 받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스타트업을 하다가 하다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이제 알아보다가 수익률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빠르게 매수를 했던. 본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고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그냥 임차하러 다니다가 차라리 사는 게 더 낫겠다. 네, 맞아요. 저는 생각해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큰 평수의 오피스를 혼자서 또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때 당시 좀 유행했던 게 이제 개별 호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오피스 뭐라 그러죠?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 시어 오피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쓰다가 그냥 딴 사람 임차를 줬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게 거의 202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참 지산 붐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초입에 하신 거네. 그렇죠. 그거 하자마자 또 지산이 갑자기 광풍이 불어났죠. 맞아요. 근데 저 역시도 제가 그때 당시 샀던 시세 자체가 이제 제일 비싼 가격에 제가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인데요 평당? 그때 당시에 850씩에 샀었어요. 제가. 싼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지금 뭐 1300 이러지 않아요? 분양가가? 맞아요. 지금은 뭐 2000까지도 분양하고 그랬는데 분양가 2000이라고요? 예, 가산도 아마 그쪽까지 그 정도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임차 수요가 많나요? 여기는 사실 임차 수요는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서 서울에요? 예, 같은 이제 건물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이 세 분이세요. 세 호실, 그러니까 두 개 호실인데 하나는 두 개로 나눠진 거라 네. 많이 임차를 맞춰봤는데 한 번도 뭐 한 두 달 이내에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임대 수요는 되게 많이 있다, 임차 수요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씩 세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당 계산을 하기보다는 그냥 두 개 해서 지금 이제 부가세 제외하고 420을 받고 있거든요. 몇 평인데요? 그 이제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하나는 36평, 하나는 33평 정도 되고요. 근데 그럼 하나당 한 200, 한 20, 21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가세 빼고? 부가세 빼고. 야, 그러면 210을 받았어. 네. 거기서 이자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자가 80 나갔어요. 80 정도. 잠시만요. 지금 몇 프로 이자, 그러니까 몇 프로 대출 받으셨는데요? 제가 대출 받았을 대출은 제가 하나는 90% 받았고요. 와, 하나는 80% 받았거든요. 풀 레버리지시네. 예, 90% 받으신 거는 부가세 환급하면은 거진 들어간 돈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그거 리모델링까지 해서 투자한 금액 자체가 1억 8천이 안 됐으니까요. 본인 돈 얼마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1억 8천이. 시드가 1억 8천이 들어갔다고요? 예. 그래도 꽤 들어가셨네. 네, 1억 8천. 근데 이제 그 저기까지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까지 하면 1억 8천까지 아니라 1억 한 6천 정도? 그러니까 저기 리모델링에서 1억 8천이야. 건물 하나를 새로 인테리어로 싹했거든요. 그게 2,500만 원 들었기 때문에 1억 8천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자본금이 좀 있으신 분이시네요. 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추가로 대출 1억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역시 우리는 다 영끌 인생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도 지산에 그 직접 본인이 사업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은 또 남다르셨겠다.
네, 임차 수요는 확실히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고. 네, 본인이 그거를 구하러 다니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네. 이제 가격이 이제 제가 850에 제가 구매를 했었을 때 네. 1200, 1300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입지가 더 좋지 않은 곳이.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라고 생각했고, 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말고 전용 면적 또한 좀 많이 빠졌고. 네,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메리트도 있었고, 또 제 연면적이 제일 큰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아니면 지하에 식당들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무조건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여행 관련된 스타트업을 했었고요. 여행. 예. 여행사를 하셨네? 그쵸. 뭐 여행사 와. 같은 건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행사 한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맞아. 어쨌건 코로나인데 하셨네? 그게 이제 저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 받아갖고 사실은 사업을 했던 거고, 그 지원금 받기 전에 제가 했던 이제 제 일에서 네. 그 관련된 일을 통해서 좀 부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갖고 이제 사업계에서 써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은 이제 제가 그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을 이제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랑 네. 아웃바운드로 한국에서 나가는 거를 네.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여행사를, 스포츠 전문 여행사를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반 여행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호텔이라던가 항공이라던가 네. 이제 거기까지 하잖아요. 뭐 차량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네네네. 현재. 근데 이제 그 팀에 맞는 팀 매칭이라던가 아니면 그 팀 매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제 뭐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해주진 않거든요. 기존 여행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관련된 걸 하게 됐던 거죠. 그 코로나하고 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도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네. 나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일단, 성공적으로 네. 뭐 그 제게 주어진 미션은 완료는 못했죠. 근데 어찌됐건 지원금 받아서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좋은 경험을 해보셨네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요? 네.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같은 지금, 아이템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맞아요, 없어요. 야,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확실한 블루오션이다. 사실 그 맨파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원도 쉽게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리얼님이 지금 체육교육학과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박사까지. 수료. 야, 서울대에서. 네. 근데 왜 졸업을 안 하셨어요? 졸업이요? 네. 글쎄 뭐 그냥 궁극적으로 봤을 때 더 재밌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었던 내 것 가슴이 뛰게 하는 예.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졸업장은 뭐 의미가 없었다. 등기가 더 좋았다.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고, 네. 또 실적도 잘 냈던 것 같고. 야, 그러면 저기 하긴 가산에서 지금 그 어렵다는 지산을 2개나 하셨다는 그 또 초입에. 네. 아, 그 전설적인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아유, 그렇게까지는. 야, 분양을 2천에 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래도 남는다는 것 같던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어렵겠죠. 지금은 되게 어려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도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2-3년이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2년 전에 뭐 이렇게 분양 한참 이제 막 떠오를 때쯤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잔금 내시고 계약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임차는 나가겠지만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또 그런 또 재밌네요. 저는 사실 사업 얘기에 너무 끌리는데 사업 얘기 잠깐 접기로 하고, 네.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하셨다면서요? 방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좀 설명 좀 간략하게.
그 잘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가 이제 시드를 모았던 거는 돌이켜서 보면 그 직장 생활할 때 2013년도부터 이제 그 전에도 직장 다녀서 모아뒀던 건 있었지만 네. 그때부터 6년 동안 그냥 저에게만 투자를 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자기 개발에만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1년에 한 2천만 원씩 그냥 저금을 했었고 혼자 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모았던 걸로 이제 2019년도, 18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거죠. 네. 네, 어찌 보면 결혼과 거의 비슷하게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 투자를 하게 됐던 또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송파에서 네.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네. 지인 뭐 이렇게 분한테.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제가 당시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등기치고 그러니까 네. 4천이면은 전세 끼고 4천이라 그랬거든요. 네.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송파 오금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4천이면은 갭 4천이면 갭 4천이면은 예, 갭 4천이면은 잡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 근데 그때 당시 가격이 이제 4억 정도였거든요. 20억.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내기를 했었어요, 그분하고.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막 2채, 뭐 3채 샀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봤을 때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분이 네. 맞는 얘기였던 거죠. 샀어요? 그거 샀어요? 저는 못 샀죠. 아이고야. 전 그렇게 사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도 네. 또 있는 거 있다. 걔 5천이면 산다. 아이고야. 이 감독 사라 그랬는데 제가 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죠. 그쵸. 네. 저는 뭐 집은 그냥 내구재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사라지는 뭐 그런 걸로 사실 봤었거든요. 야, 서울대 박사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도 보고 또 이제 제가 그 봤던 거는 그냥 유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돈이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했던 게 이제 마피 3천짜리 어떤 건데요? 그 천안에는 이제 재개발 아파트인데 천안에 이제 거의 첫 재개발 아파트인데 근데 마피 3천이 있었어요? 그게 마피 3천이었어요. 와. 마피 3천이고 마피 3천까지 갔던 이유도 뭐 있죠, 당연히. 거기가 네. 조합원 물건이었고 네. 그래서 뭐 등기가 뭐 한 1년 뒤쯤?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쯤에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야. 그때 마피 3천으로 해서 제 돈 처음 5천만 원 가지고 29평 아파트를 샀어요. 샀죠. 무모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처음 시작해서 이제 수익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는? 그거 2년 반 갖고 있다가 네. 이제 월세도 줬었는데요. 그거 한 1억 3천 정도 수익 보고. 와. 네. 그때 엄청 짜릿하죠? 그쵸. 첫 경험이잖아요. 예, 그게 참 되게 신기했었어요. 사람 미치는 금액이에요, 1억 3천은. 네. 그래서 제가 5천 좀 넘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 받으니까. 그니까요. 수익률이 아주 그냥 따따블이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그쵸. 그거 하면서 이제 뭐 분양권이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살려고도 좀 다니고 그러다가 물린 적은 없어요? 물린 적이요. 네. 물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야. 제가 손실을 보고 그런 건 없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지금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 동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가산 안에는 제가 아는데 네. 이쪽 동네는 사실 잘. 이 동네는 잘 모른다. 네. 시끄러워가지고 그 거리가 됐네. 아까 좀 괜찮아요. 앞에였는데. 6분 더 늘어나면 뭐 그만큼 더 동영상 찍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계시는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이제 그 폐기물 쪽 관련된 사업하고 있고요. 폐기물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 네, 뭐 진짜 폐기물 종류 형상이 되게 다양한데 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 그래서 건설 폐기물. 네, 뭐 건물, 도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그쵸? 폐기물을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야. 그런
그런 사업을. 그거는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원래 저희 부친께서 지방에서 하고 계셨던 건데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떤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인허가권인데요. 네. 뭐 예전에도 내는 건 쉽진 않았지만 요새는 거의 허가가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이고 네.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참 예. 아니 지금 보면은 돈을 검고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말 못할 또 뭐 사정들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도 하시고 네.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지금 해서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애기 둘이 몇 살이요? 1살하고 2살. 와 연년생이시구나. 네. 욕심쟁이. 그러셨구나. 그 가족분들이랑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천안? 천안 살고 있어요. 아, 천안 살고 있고. 네. 서울에서 사업하셨는데 또 천안으로 그때- 내려가셨네. 네, 천안 아산역 집 앞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KTX 타고 다녔어요. 아 출퇴근을 하셨어요? 네. 그럼 거기서 타면 어디로 와요? 서울역? 아니요. 서울역으로 와도 되는데 네. 광명역 가서 광명역에서 1호선 타고. 아, 그럼 이제 시간 잘 맞추면은 뭐 네.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아. 정도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 1시간이면 사무실로 오고요. 1시간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 IT 관련해서나 아니면 젊은 인재들을 수급하려면은 서울밖에 없죠. 제가 천안에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아 직원도 구하셨네. 근데 직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원금 얼마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2년 동안 네. 한 2억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거의 자기 자본 없이 그냥 아까 말했던 지산 투자만 하신 거네. 그렇죠. 이거 방법이에요. 저도 그 지산 받을 때 제 네. 아내 명의로 지산을 받았어요. 네.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네. 지산은. 네. 그때 저 와이프 앞으로 예비 창업 관련된 자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2천만 원을 지원금을 받았어요. 어. 그게 성공 불융자라 그래가지고 네네. 3년 동안 매출이 업종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 원인들이 정해놓은 수준이 있어요. 예. 그 매출을 넘어가면 네. 2%의 이자로 돈을 갚는 거고 예.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지원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을 안 일으키겠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이거 꼼수긴 한데 네. 지금은 성공 불융자 그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워낙 그 경쟁률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면접도 비대면으로 봤거든요 집에서. 네네. 와이프는 제가 써준 사업기획서 달달 외우고 네. 갑자기 비대면 면접 보고 그랬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업을 해보려고 실제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받는 게 또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잘 찾는 것도 능력이고 또 거기서 또 선정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지원금 킬러였어요. 그랬었어요. 동아리 지원금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창업 동아리 그때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창업에 관련된 거 한다 그러면 또 하고 농업 쪽에 네. 또 이게 해서 제가 옛날 과일 가게를 좀 했었어요. 네. 과일 온오프라인도 다 했고 슈퍼도 해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대행도 해보고 그러니까 구매대행이라는 게 저는 매장이 작았어요. 네. 근데 구매 파워가 많으면 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슈퍼 사장님들한테 내가 대신 사다 드리겠다 하고 그냥 사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남는 이득은 싸게 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했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저는 이제 탈북자를 고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탈북자를 고용하면은 예. 점주한테 한 72만 원을 지원금을 줘요. 3년 동안. 첫 해는 72,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52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반면에 그 직원한테 좋은 게 뭐냐면 직원은 3년 동안 거기서 근속을 하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을 그 정착 장려금을 줘요. 너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당근인 거죠. 네.
그 점주와 그 이제 고용인 사이에 네. 적절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탈북자 이렇게 네. 소외계층들이 사회에 잘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네.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돈을 갖다가 지원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슈퍼에서 아줌마들 옛날에 그냥 포장하고 뭐 청소하고 캐셔하고 하는 사람들 한 100만 원 줬거든요. 네. 알바식으로. 네. 근데 그분들은 4대 보험도 안 들어가고 사실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4대 보험 다 넣어주고 일요일날 무조건 쉬게 했어요. 그러면서 월급 150 주고 150일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72만 원이라는 그 지원금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죠. 어차피 100만 원 주고 할 거 네. 그렇게 해서 내 가게 고용도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네. 소속감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지원금은 굉장히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